번째 저평가여야 되고, 두 번째 상승할 수 있을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폭락이 나오는 것에 대한 방어의 또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마지막 배당까지 주면 또 금상첨화이지 않을까. 이 네 가지에 대한 모멘텀을 다 갖춘 주식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의 실적 개선의 흐름을 기대해 보면서 지금부터 한번 좀 다시금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지금 주식을 사고 싶은데 시장이 또 폭락할까 봐 무서워요. 그래서 혹시 시장이 폭락하던 말던 살만한 주식이 있을까요? 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시장이 폭락하던 말던 사기 좋은 주식이라는 좀 질문을 주셨는데 있어요. 그런 주식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저평가여야 되고, 두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는 돈 벌려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을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폭락이 나오는 것에 대한 방어의 또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마지막 배당까지 주면 또 금상첨화이지 않을까 라는 이 네 가지에 대한 모멘텀을 다 갖춘 주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식품주인데요. 식품주는 제가 예전부터도 저평가 우량주이면서도 10년 만에 찾아온 초호황기를 맞이한 좋은 주식이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대표적인 또 주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또 최근에 따끈따끈한 이슈들과 그 다음에 식품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 그 다음에 지금 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식품주 중에 좀 괜찮은 주식들 한번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떴습니다. 뭐냐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사실 음식료 업체들의 이러한 가격 인상 랠리가 이어져 왔었는데, 자, 최근에 다시 한번 이러한 가격 인상 흐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CJ제일제당이랑 대상 같은 경우에 김치 가격을 약 10% 가까이, 그 다음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5% 이상 식품 가격을 올렸고요. 농심 같은 경우에도 라면을 거의 10% 가까이 가격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가격 인상을 한 데에는 아무래도 또 이유가 있겠죠. 이 원재료 가격, 즉 곡물 가격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최근에 워낙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즉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러한 식품을 수출하는 데에 따른 매출 압박이 좀 가해져서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을 다시금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식품주의 이 판매 가격을 올리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가격 인상하는 것을 최대한 좀 제재를 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환율도 오르다 보니까 이 식품 기업들이 마진을 남기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자 어쩔 수 없이 다시금 인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 가격 인상 흐름이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사실 10년 만에 다른 업체들이 자꾸 판매 가격을 인상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지 않았던 그 몇몇 기업들조차도 이번에 가격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가격 인상의 보수적인 입장을 견고하게 유지해왔던 기업들도 드디어 동참을 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오리온이 그런 기업인데요. 자, 오리온은 다른 기업들이 판매가를 올릴 때 반대로 원재료를 통합적으로 구매하면서 자체적인 비용 절감에 노력을 기울이고 원재료 상승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잡으면서 판매 가격을 올리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무려 9년 만에 국내 가격 인상을 어렵사리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심 역시도 과거에는 4, 5년마다 한 번씩 라면 가격 인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1년 1개월 만에 좀 더 빠르게 다시 한번 재차 인상에 돌입을 했다라는 거죠. 오뚜기 역시 이러한 농심의 가격 인상에 맞춰서 가격 인상을 또 이어갔다라는 게 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즉, 기존에는 계속 어떻게 해서든 다른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서 자체적으로 고정비를 좀 줄이면서 어떻게 해서든 쟤네 거보다 우리 걸 좀 싸게 팔면서 판매량을 좀 많이 늘려보자 라는 전략적인 가격 인상 안 하던 업체들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또 인상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서는 한 기업이 가격을 올릴 때 다른 경쟁 업체가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서 이 가격을 올리지 않은 업체가 수혜를 받으면서 판매량을 늘렸던 전략을
고수했던 것과 지금의 흐름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라면 산업 내에 점유율 1위인 농심이 과거에 가격을 올렸을 때 2위 사업자인 오뚜기가 2008년 이후로 무려 13년 동안 가격 인상을 하지 않으면서 농심의 점유율을 뺏어온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러한 오뚜기마저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왜? 어차피 내가 가격을 올려도 경쟁업체도 올리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선택지가 내가 가격을 올렸음에도 내 제품을 살 수 있는 구조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경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라면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내가 뭐 밥 먹는 백반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우리가 안 먹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을 올리더라도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식품 기업들의 이익과 그에 따른 주가 상승 흐름을 우리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식품 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생존과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다만 한번 올리면 반대로 떨어뜨리기도 어렵습니다. 그 말인즉슨 한번 올리는 게 어렵지 올려만 놓으면은 이 기업들의 마진이 더 많아질 수 있을 만한 판이 깔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령 지금 보시면 대다수의 기업들이 판매 가격을 평균적으로 10%가량 올렸어요. 1,000원 하던 라면 값이 1,100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자, 기존에 라면 1,000원 하던 거 1,100원 올랐다고 안 사진 않아요. 조금 짜증나긴 하죠. 100원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갑에 돈을 꺼내는 게 크게 망설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 판매가 10%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만 원이 비싸진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사고 싶더라도 10만 원이 비싸졌어? 하면서 안 살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러한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파는 기업들이 이 판매가를 올리면 보통 판매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업의 마진이 잘 안 남게 되는 흐름이 나오게 돼요. 근데 반대로 이런 식품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를 올리더라도 소비자에게 크게 직접적인 타격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Q의 값이, 즉 판매량, 수요 값이 떨어지지 않기에 이렇게 판매가를 올리는, 즉 P의 값을 올리는 모멘텀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모멘텀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원 차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전체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10%가 늘어나는 국면이기 때문에 엄청난 큰 모멘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원재료 가격이 오름에 따라 이 판매가 식품 가격을 올려서 마진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흐름에서 원재료 값이 더 올라버리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마진이 안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국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원재료 값이 올라서 판매가를 올렸을 때 원재료 값이 어느 정도는 더 오르지 않고 진정되는 흐름이 나와줘야 판매 가격은 한번 오르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국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마진 개선으로 인한 실적 상승과 주가 상승을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P값, 즉 식품 가격의 상승은 이미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목할 건 뭐냐? 결국 C, 원재료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머물거나 오히려 떨어지는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드리자면, 자, 우리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 세계적인 곡물 가격이 올해 상반기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걸로는 아무래도 올해 여름 폭염에 의한 기록적인 가뭄 등 지구촌 기상 이변 현상, 즉 라니냐 때문에 이 작황이 안 좋아서 공급이 떨어지자 가격이 오른 국면도 있고, 두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이 곡물의 공급을 수출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국가에서 전쟁이 나오다 보니까 이 곡물에 대한 감소, 위축으로 또다시 가격 상승. 자, 근데 이렇게 상반기에 치솟았던 곡물 가격이 올해 6월을 기점으로 점점 하락세에 진입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실제로 러시아 전쟁이 좀 장기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오히려 재개가 되면서 공급망 이슈가 완화가 되고 있고, 실제 지금 글로벌 곡물 재고율이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곡물 가격에서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진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현재 이 기후 이상 현상인 라니냐가 종식되는 내년 이후로부터는 본격적인 곡물가 약세 흐름을 우리가 한번 전망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상반기 때까지 곡물 가격이 비싼 흐름을 유지하던 상황에서
판매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자, 근데 이 판매 가격을 최근에 또 한 번 올렸는데 오히려 곡물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올해 2, 3분기 식품주의 실적이 뭐 크게 개선된 흐름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오히려 올해 연말 내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식품주의 실적 개선 흐름이 이 P와 C의 격차로 인해서 점점 실적 개선의 흐름이 더욱 강해지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의 실적 개선의 흐름을 기대해 보면서 지금부터 한번 좀 다시금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제가 P와 C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하나가 빠진 게 뭘까요? 바로 Q입니다. 가격을 올렸음에도 Q,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충격이 없을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각각 인기 제품군에서 점유율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자 최근에 워낙 뭐 K-팝이라든지 요즘에 뭐 넷플릭스로 K-드라마, K 뭐 엔터, 영화까지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자꾸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K-푸드 역시 트렌드로 수출길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수출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주요 제품군들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겹쳐 있는 국면입니다. 밥 한 끼를 먹더라도 가성비를 좀 찾게 되고 웬만하면 좀 저렴한 음식들을 찾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 보면 사실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게 뭘까요? 아무래도 라면이겠죠. 저도 사실 과거에 굉장히 또 굶주렸었던 또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하루에 라면 한 끼씩 먹으면서 겨우겨우 이제 살아남았었거든요. 그 정도로 돈이 없을 때는 라면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라면의 지금 전체 점유율 1위가 누구느냐? 바로 농심이죠. 그 농심이 최근에 그 라면 가격을 10% 가격 인상했기 때문에 상반기 때 좀 부진했던 실적이 하반기 때부터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걸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또 생각보다 더 뜨겁게 인기가 있는 라면이 있었으니 바로 불닭볶음면입니다. 자, 우리 하면은 또 매운 걸로 유명하죠. 이 매운 게 해외에서 이 불닭볶음면을 중심으로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불닭볶음면을 만드는 삼양식품까지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좀 농심이 눈에 가는 게 농심이 국내 점유율이 또 반등하고 있고요. 이 가격 인상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의 민감도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수익률 개선과 함께 지금 북미 지역 매출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농심이고 농심은 그 가운데 글로벌 매출이 상반기 기준 3년 연속 상승 중이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모멘텀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북미 쪽으로 또 최근에 인기 있는 제품이 뭐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냉동만두가 굉장히 핫합니다. 비비고 냉동만두. 이거 누가 만들어요? CJ제일제당이 만들죠. 그래서 CJ제일제당은 특히나 전체 매출액의 35% 정도가 식품 분야의 실적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개선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전체 매출액에서 약 15%를 차지하는 바이오 사업 부분의 이익률이 좀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품 가격은 상승하고 있지만 바이오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마진의 개선 폭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워낙 식품주에 있어서 좀 대장격인 종목이고 배당 쪽 좀 괜찮이 주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역사적인 밴드 하단 부근이에요. 즉 굉장히 저평가 국면 현재 포지션이기 때문에 접근 자체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이슈 말씀드렸을 때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지 않고 버티다가 이번에 올린 기업이 또 있다라 그랬죠. 바로 대표적으로 오리온인데 자, 버텼던 만큼 이번에 그 가격 인상에 이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오리온은 전 세계적으로 또 과자로 유명하죠. 초코파이 정주는 오리온. 그래서 오리온은 이렇게 정을 많이 주면서 그동안 쌓아놨던 견고한 브랜드 파워를 좀 감안을 했을 때 이번에 점유율이 하락 없이 이익 개선의 좀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한번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고 오히려 빠지면 땡큐 사면서 배당 받아가시면서 내년에 그런 이익 개선을 기대하시면서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은 투자 포인트가 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식품주에 있어서는 제가 핵심 깔끔한 또 강의를 저희 또 멤버십
전용 영상에 또 올려놨어요. 근데 이 영상은 여러분들 노력 행복이만 돼도 시청이 사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그냥 커피 한 잔 후원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함께 하셔서 시청하셔도 되는 영상이니까 한번 또 참고해 보시고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저희 멤버십에 함께 하시면서 많은 후원을 또 해주시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또 감사드리겠고, 덕분에 또 저희 또 큐피디님 월급도 주고 덕분에 많이 힘을 내고 있으니까 또 감사드리고, 아직 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 언제 하나 싶으면서 계속 기다리셨죠? 맞습니다. 무료 카톡방 관련 공지 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무료 카톡방 여러분들 원하시나요? 원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열화 같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바로 또 망설이지 않고 개설을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개설을 해버리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시끄럽습니다. 정신 복잡해요. 그래서 진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국한해서 따로 초대장을 보내드리기 위해 설문조사를 좀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설문조사 링크가 있거든요. 정말 짧게 할 수 있을 만한 간단한 설문조사니까 설문조사 참여하시고 이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 이메일 주소로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딱 1,500분을 선정해서 개별 메일로 초대장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카톡방이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저희랑 소통하면서 당일당 또 중요한 이슈도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알려드린 종목군들 흐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주식하면서 기본적으로 좀 탑재해야 될 개념과 기본적인 투자 관점 정도는 함께 이번 기회에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돈 드는 거 아닌 100% 여러분들에게 베풀기 위한,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기 위한 용도의 무료 카톡방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어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타고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